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오포노포노에서 아카 코드와 할라 코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정화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잡지 못해서 정화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불교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불교 수행을 하는 분들은 이것을 함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코드는 물리적이건 심리적이건 접촉한 모든 것에 발생하는 연결입니다. 물리적이란 것은 실제로 몸이 닿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심리적이라는 것은 생각이나 감정으로 반응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돈을 버는 것을 예를 든다면 돈과 나 사이에 아카 코드가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돈을 만져도 그렇고 또는 그 돈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일으킬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아카 코드는 이렇게 나와 어떤 대상을 서로 잇는 것이 됩니다. 대개 아카 코드는 무의식을 의미하는 우니필리와 관련이 됩니다. 현대 호흡포노포노에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것이 아까 코드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대 호흡포노포노의 기억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라고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의 신앙관이나 세계관에서 전생이라든지 영적인 부분까지 인정이 되고 있다면 이 아카 코드는 거의 무한에 가까운 그러한 데까지 확장이 될 것입니다. 일단 아카 코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에너지 쟁탈전이 발생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돈과 내가 아카 코드로 연결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돈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돈이라는 개념과 내가 서로 상대방의 에너지를 뺏으려고 하기에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그렇기에 호오포노포노는 회개와 용서와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에너지를 강탈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카 코드와의 에너지 쟁탈전은 무의식 수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이를 중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할라 코드는 집착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언가 내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내게 있는데 그것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피하고 외면하며 멍하게 있게 되는 그러한 것까지 해서 세 가지 할라 코드가 있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탐, 진, 치라고 말합니다. 할라 코드는 현재 의식인 우한해가 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메타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메타프레임이란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는 어떤 대전제와 같은 것입니다. 대개 have to, should be와 같이 나타납니다. 뭐뭐를 해야만 한다, 뭐뭐 다워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는 가치관의 문제기에 내가 그 가치관만 포기하면 해결이 됩니다. 할라코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취하고 선한 의도를 내세워서 타인과 세상을 미워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어의 경우 많은 경우에 신과 같은 의미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상즉 상입하는 세상의 존재 실상이라는 의미가 좀 더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의존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의존이 우주적 규모에서는 자율적인 평형 기능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화의 핵심이 됩니다. 모든 것은 본래 그러함으로써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려놓고 놓아두면 됩니다. 하지만 아카 코드와 할라 코드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화의 힘은 내게 있지 않고 세상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적 타자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선 아까 코드의 정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한라 코드보다 쉽게 정화가 됩니다. 그 방법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내가 돈 문제가 있다면 이는 돈과 나 사이에 에너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내가 아카 코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결이라는 조건이 있는 한은 이것이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되는 에너지 쟁탈전이라는 것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쟁탈전을 그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먼저 에너지를 줘버리면 이 조건이 사라지면서 정화가 이루어지고 돈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에너지를 주는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레이키라든지 기공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레이키나 기공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심이란 것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러한 에너지를 받아먹으려고 관심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상에 관심을 주고 보살피는 것으로 에너지를 먼저 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라면 돈이라는 개념에 관심을 주고 그 개념을 보살피는 것이죠. 하지만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것이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연결의 경우는 내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기만 하고 상대방은 굉장히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데, 또는 나를 공격하기만 하는데, 이때 관심과 보살핌이라는 마음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대상이 가지고 있을 만한 마음의 상처나 그러한 공허함에 공감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감을 그 대상한테 직접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도에는 선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한 행위 속에 선한 요소를 찾아봐서 그것을 방법으로 삼아 에너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관심과 보살핌이란 방식으로요. 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 또는 그 대상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한 관심과 보살핌을 한다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서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그 상대방에 대한 개념 또는 돈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과 보살핌을 주는 것이라 여기면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에너지를 그냥 직접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키 어튠먼트를 받고 레이키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이키 어튠먼트는 이 채널에서 보시면 어튠먼트가 있으니 그 방법 레벨 1까지만 받으셔도 정화를 하는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라 코드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자신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 판단력, 가치관 이런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력이 소중하고 내 가치관이 소중하며 내가 지향하는 선함이 소중하다 여기기 때문에 메타프레임을 포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의외로 쉽게 포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전제가 잘못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전제란 것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그리스의 여왕이 즐기는 음식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리스의 왕이나 여왕이 있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의 여왕이 즐기는 음식이란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가치관 이런 것을 성립시키고 있는 대전제가 가변적이고 때때로 참일 수도 있지만 때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바른견해,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르다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가 비윤리적이라고 욕을 하지 말고 그 적용할 윤리를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해서 우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한라 코드에서 벗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의도가 아닌 행위로서만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요. 내가 어떤 의도, 선한 의도를 했건 악한 의도를 했건 그런 것을 신경 쓰지 말고 아무리 선한 의도를 했다 해도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것, 이렇게 스스로한테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내 생각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가두고 구속하고 속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한라코드로부터 벗어나는 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까 코드와 한라 코드가 정화가 되면 초의식이라는 아마쿠아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 아마쿠아의 직관을 따르게 되면 바른 길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의 직관은 오직 아카 코드와 한라 코드가 무력화됐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관은 나의 의도나 나의 생각과 무관하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직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직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기대하지 않으면서 멈추고 결과를 기다리는 겸허함까지 갖춘다면 삶이 굉장히 순하게 정화가 될 것입니다. 그럼 모든 분들의 삶이 순하게 풀려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